네, 안녕하세요. 성장생구민 송경입니다. 오늘 MF 케어 프리미엄 독서 모임이 끝이 났고요.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또 수업을 했는데요. 사실 이 책도 아이스강 대표님의 추천 도서에 있어요. 이 책 또한 책 두께가 좀 있습니다. 네. 처음으로 이 책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. 그 전에도 뭐 피팔이라든지 MF 케어에서 이거를 좀 다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또 군데군데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책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읽을 확률이 없죠. 제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또 이런 좋은 책들을 또 선정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거 읽고 몰랐던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알아가고 또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배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인간이 정말 뭐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배워야 되겠다. 배움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원칙. 원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딱딱하지 않나요? 원칙. 굉장히 딱딱하고 살면서 내가 과연 원칙대로 살았나? 그 원칙대로 살았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았겠죠. 원칙, 돈, 살면서 그렇잖아요. 또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돈, 건강, 관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그런 원칙, 뭐 돈, 건강, 관계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건강적인 면, 물론 돈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나마 건강을 제가 아주 뭐 정말 이렇게 원칙적으로 딱딱딱딱 그렇게 잘 챙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또 예전보다는 또 움직임이 좀 많이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어요. 그렇다 보니 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그런 걸 제 스스로도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걷는 횟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제가 하루에 1000보는 거의 기본으로 이제 걸었던 사람이라 워낙에 또 걷는 것 자체도 좋아했고 또 제 스스로가 1000보는 걸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네요.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또한 저만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걷는 거 제가 뭐 진짜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서 그거는 솔직히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.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근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참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냥 걷는 거가 제일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말하면서 깨닫고 생각이 드네요. 그것 또한 저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1000보는 걷자 기본으로.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또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또 산책을 또 기본으로 1시간씩 그렇게 했던 거를 또 기반으로 하루에 1000보는 걸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건강과도 밀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살면서 원칙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그냥 주부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전선으로 뛰어든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원칙들을 세우고 또 그 원칙에
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어 또 성공이 된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당장에 얻지는 못해요. 원칙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큰 틀을 세워 놓게 되면 그래도 뭔가가 없을 때와의 저의 행동이 좀 달라지는 그런 점들은 있죠. 예를 들면 뭐 콜드콜 같은 경우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원칙,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데이터를 레이 달리오는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참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을 했던 그 데이터들이 나한테는 보석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였다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참 따뜻했어요. 지금 저는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죠.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장거리 운전도 그렇고요. 고속도로를 이제 왕복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것도 저한테는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콜드콜을 해서 미팅을 가서 또 그런 현장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서의 주차가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데이터로 쌓이고 있더라고요. 그런 동네의 분위기 그리고 그런 이제 동네만의 그 사장님들의 유형, 기질 이 동네는 사장님들이 좀 유하시네. 이 동네는 내가 만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. 뭐 이 동네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장님이 최소 3명은 되네? 약간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이 생기려면 큰 이제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제가 또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또 약간의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데이터가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와닿았던 게 풍미를 즐기는 자, 영향을 미치는 자.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. 당신은 풍미를 즐기는 사람인가? 혹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? 여쭤봤을 때 저는 그 어디인가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. 그렇다고 제가 뭐 이 풍미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하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뭐 호캉스, 뭐 맛집 탐방, 뭐 되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약간 되게 안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는 옛날에는 그랬었죠. 그런 나는 도전을 왜냐하면 되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제 안에 틀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 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웠던 거죠. 그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. 눈에 안 보이는 허상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허상일 뿐인데도 참 그 두려움에 시달려요.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시도조차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전에 제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제가 치과위생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
이제 준수 대표님, 조아연 대표님이랑 만났을 때 지금 당장 그 직업인 구하는 그 저희 치과위생사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 딱 조회를 해서 지금 당장 빨리 이력서를 넣어라. 머리로는 알아요. 머리로는 알아요. 아, 그래, 빨리 나는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야지. 근데 이게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액션이 안 됐던 게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 안에 그 편했던 생활 있잖아요. 안정적인 생활. 그냥 언제든지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여유롭게 참 배부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배부른 소리죠.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그런 생활을 내가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?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뭔가 뭔지 모를 그런 불편함, 부담감, 두려움 이것들이 참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해보니까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그게 참 힘들었던 건데 그거를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왜 도미노를 하나를 이렇게 쌓기까지가 어렵지만 그걸 하나 탁 터뜨리면 그냥 뒤에는 쫘르륵 넘어가잖아요. 그 도미노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의 도전을 하기 전까지 저였던 것 같아요.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풍미를 즐기는 자였던 거죠. 그때는 그냥 안정적인 생활에 그냥 취해서 불금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선을 참 많이 탔던 사람이었던 거죠. 맥주 즐겨 했고요. 맥주를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업되잖아요. 음, 그냥 그런 생활들 자체가 참 의미 없는 시간이거든요.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나의 시간을 좀먹는 시간들이잖아요. 그게 풍미를 즐기는 자. 뭐 물론 좋게 표현하자면 좋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. 제가 너무 나쁘게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데 여행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풍미를 즐기는 거니까요. 또 하나는 영향을 끼치는 자는 정말 이렇게 제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제가 배운 것들을 누구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키고 영상을 키고 이렇게 저의 목소리로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 이 행위 이게 저는 영향을 끼치는 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이 극단의 왕국 어제도 안티프레질에서 극단의 왕국에 아니 블랙스완에서 극단의 왕국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영향을 끼치는 자들은 또 풍미를 즐기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죠. 되게 되게 프레질하기보다는 안티프레질에 강해지기 위해서 또 변동성을 노출됐을 때 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런 저한테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거를 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이런 것들을 보아내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제가
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이런 급성 스트레스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 어디인가에 그렇다고 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중간 어디쯤? 근데 이 레이 달료 이 저자는 둘 다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라는 생각만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나는 풍미를 즐기는 자인가? 나는 영향을 끼치는 자인가?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 중간 어디인가 있는 것 같은데? 라는 그런 생각?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도 모른 거죠. 풍미를 즐겨도 되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봐도 되는 거예요. 단 풍미를 즐겼을 때 이제는 옛날엔 몰랐지만 이제는 그게 참 불편해요. 음,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뭐 콜드콜을 만약에 안 한다든지 유튜브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. 근데 옛날에 저였더라면 뭐 이거를 찍을 생각조차도 안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는 내가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또 급성 스트레스가 오면서 굉장히 또 불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왜 그런 불편감을 내가 느끼는가 생각하면 나는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제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또 용납을 또 못하는 거죠. 이러면 안 되잖아, 너.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잖아. 라는 그런 것들이 내가 풍미를 즐겼을 때, 여유를 즐겼을 때 오는 그런 시행착오.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. 이러면 안 되겠지? 행동해야지. 라는 거. 그래서 이 레이달료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. 얘도 해보고, 얘도 해보고, 풍미도 즐겨보고, 또 극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, 각각의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죠.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얻는 것들, 또 잃는 것들,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시행착오에서 네가 배워라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봐라라는 그 레이달료의 그런 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이게 늘 안승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와도 또 결국은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또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원칙에 맞게끔 살다 보면 참 불순물들이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. 하루에도 이렇게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. 시간이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. 너무 빨리 가고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 또 불순물들이 또 사이사이에 끼어요.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방해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잡다한 또 생각들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저지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끼는데 이런 원칙이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어쨌든 저는 그 원칙 하에 행동을 하다 보면 정말 좀 내가 이렇게 대표님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기 위한 그런 로드맵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
그 원칙대로 되진 않지만 제가 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심플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원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도 결국에는 또 콜드콜이 또 나오게 되고, 그리고 또 결국은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라는, 왜냐면 삶이 가볍겠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. 왜냐면 삶이 너무 무겁고 이러면 사실 목적이 너무 멀어요. 왜냐면 내 삶이 너무 버겁고 일이 모래주머니를 가득 어깨에 쥔 것들을 다 이렇게 떨쳐내려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. 그거 하다가 또 끝나기도 하고.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정말 하나를 얻어서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또 나이스가 또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다. 다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오늘은 또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이거랑 또 결부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원칙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요. 근데 지금 현 상황에 이 나이에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. 보석.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또 하나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콜드콜 흔히 아는 TM으로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콜드콜이라는 녀석을 참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보았더라면 옛날에는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콜드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렇게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콜드콜로 참 많은 거를 제가 배우고 있어요. 왜냐면 첫 번째 안 하던 것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.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또 그런 똥 씹은 표정들 이런 것들 보고 혹은 정말 또 괜찮으신 분들도 만나고 보물찾기 하듯이 마냥 콜드콜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경험을 또 그런 분들을 또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연결고리가 된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콜드콜을 하고 미팅을 다니면서 또 제가 또 우연의 발견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또 각자 사람마다의 그런 경험으로 다가오는 그 인사이트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콜드콜로 인해 또 이 콜드콜로 미팅으로 인해 그 미팅으로 돌아오면서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우연의 발견들이 있어요.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, 제가.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, 깨닫지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우연의 발견처럼 제가 얻어가고 있더라고요. 근데 또 어떻게 또 제가 또 어떤 우연의 발견을 또 발견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더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콜드콜을 대하는,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콜드콜이
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원칙은 콜드콜을 하자. 네, 5월 달에도 제가 1000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만의 또 이런 보석 같은 데이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